우리가 매일 먹는 농수산물, 그 뒤에 누가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사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노동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주 노동자들인데요.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한국 농업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지만 가장 힘든 현실에 놓인 그분들의 삶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와, 정말 시작부터 마음이 무거워지는 말이죠. 이건 한 이주 노동자분이 실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가 하려는 이야기의 무게를 정말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왜 한국 농어촌에는 이주 노동자가 이렇게나 많이 필요하게 됐을까요? 그 답은요, 아주 심각한 인구 구조의 변화 속에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정말 한눈에 딱 들어오죠? 왼쪽을 보면 농사 짓는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오른쪽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 농민의 비율은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젊은 사람은 계속 줄어드는데 남아있는 분들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2019년에 이미 농민의 거의 절반이 65세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분야도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그래프가 명확하게 보여주듯이 배를 탈 젊은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고령화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농업이든 어업이든 지금 일손 부족이 정말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없으니까 정부가 해결책을 내놨겠죠? 그게 바로 고용허가제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주 노동자분들을 위한 비자 시스템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통 농업이나 어업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E9 비전문 취업비자 아니면 E10 선원 취업비자를 받게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특징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특정 고용주에게 소속된다는 이 부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뒤에서 정말 큰 문제로 연결되거든요. 네, 바로 이겁니다. 노동자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직장을 옮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 몇 번 기회는 주어지지만 그것도 사장 잘못이라는 걸 직접 증명해야만 가능하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시나요?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큰 틀의 법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매일매일 어떤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지 실제 데이터랑 생생한 증언으로 한번 따라가 보죠.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어업은 날씨가 안 좋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걸 비수기라고 하는데 이때 노동자분들 절반 가까이 48.3%가 월급을 아예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이러니 생계가 얼마나 불안정하겠어요. 방금 본 그 불안정한 데이터랑 이 증언을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일이 없을 땐 돈을 못 버는데 막상 일이 있을 땐 밥 한 끼 편하게 먹을 시간조차 없는 거죠. 배 엔진 소리가 막 빨리 와 하고 재촉하는 소리로 들리는 이 상황. 이게 바로 그분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노동 시간을 보면 정말 입이 벌어집니다. 보통 새벽 5시에 시작해서 저녁 8시에 끝만돼요. 이게 보통입니다. 한창 바쁠 때 수학기라거나 고기가 많이 잡힐 때는 밤 11시까지 일하는 것도 다반사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이죠. 근데 진짜 힘든 건 따로 있어요. 계약서에 있지도 않은 일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농사일 하러 왔는데 갑자기 집을 지으라고 한다거나 배 타러 왔는데 전혀 상관없는 사장님 친척네 밭일을 도우라고 하는 식이에요. 근데 아까 보셨죠? 직장을 마음대로 옮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시야를 좀 넓혀볼게요. 이분들의 일이 그냥 힘든 수준이 아니에요. 통계를 보면요,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일자리 중 하나입니다. 이 화면을 보면 농업과 어업 작업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말 생생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 농업은 어때요? 안전장치도 없는 기계가 돌아다니고 독한 화학물질이 막 널려있죠. 오른쪽 어업은요? 발 딛고 서 있는 바닥부터가 흔들리고 사방은 깊은 바다잖아요. 고립되어 있고요. 이 두 곳 모두 정말 위험 그 자체인데 자, 이제 이게 그냥 느낌이 아니라는 걸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주황색 막대가 농업의 재해율인데요. 전체 산업 평균인 검은색 막대보다 항상 꾸준히 2배 이상 높습니다. 농사일 위험하지? 이게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로 딱 증명내는 팩트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어업의 현실입니다.
어선원 보험에 가입된 분들을 기준으로 계산한 사고 사망 만인율이라는 건데요. 만 명당 몇 명이 사고로 돌아가시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근데 그 숫자가 25.4명입니다. 이건 다른 산업이랑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바다 위에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목숨을 거는 일인지 보여주는 숫자죠. 아니,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는데 왜 유독 이주노동자분들이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이분들을 지켜줘야 할 사회 안전망의 구멍이 숭숭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망이 어떻게 무너져 있는지 한번 보세요. 첫째, 작은 어선이나 혼자 농사 짓는 분들은 산재보험에 꼭 가입하지 않아도 돼요. 법적인 사각지대죠. 둘째, 설령 보험이 있어도 노동자분들 중에는 건강보험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셋째, 아파도 병원에 못 가요. 왜?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돈이 없어서. 이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어렵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이게 일하다 다친 거라는 걸 증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전망이라는 게 사실상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고 봐야죠. 오늘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서 또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서 한국 농어촌에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그분들의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사실 그분들의 땀 없이는 우리 식탁을 채우기 힘든 게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은 이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의 안전,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이건 우리 사회 전체에게 던져진 숙제입니다.